나는 올해 69이다. 1975년 봄 20살 때 남편을 만났다. 중매였다. 당시엔 대부분 그랬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 만남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마음에 드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은 진실했다. 그게 전부였다. 사랑이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동네 국밥집에서 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화장실도 밖에 있었고 겨울엔 수도가 얼었다. 남편은 공장에 다녔고 나는 남의 집 청소를 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2년 뒤 딸이 태어났다. 아이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서고 나는 낮에 일했다. 우리는 얼굴 보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통째로 내게 건넸다. 나는 그걸로 쌀을 사고 연탄을 사고 아이들 옷을 샀다.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다. 밥 먹어. 응. 자. 알았어. 그게 우리의 대화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이란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우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남편은 공장에서 반장이 됐고 나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했다. 아이들은 대학을 나왔고 결혼을 했다. 손주도 생겼다. 우리는 이제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 살았다. 3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내겐 궁전 같았다. 남편은 퇴직했고 나도 일을 줄였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늙어갔다. 남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내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같은 이불을 덮고 잤고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릴 보며 말했다. 저 집은 참 단정하다. 부부가 금슬이 좋아.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평생을 함께한 남자. 나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니,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건 그날부터였다. 봄이 오는 어느 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몰랐다. 아니, 모르고 싶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변할 리 없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69에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평생을 함께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변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가 모르던 얼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온몸이 떨렸다. 4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낯설었다. 옆에 누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였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다.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와.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 퇴직 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에 세 번이 됐다. 남편은 저녁 6시에 나가 밤 10시에 들어왔다. 때론 11시, 12시도 넘었다. 어디 갔다 와? 나는 물었다. 그냥 사람 좀 만나고. 남편은 대답을 흘렸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나. 그건 남편에 대한 모독 같았다.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머리를 염색했다. 새까맣게. 퇴직 후 한 번도 염색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왜 갑자기 머리를 염색해? 내가 묻자 남편은 웃었다. 나이 들어 보이잖아. 좀 젊어 보이려고. 이상했다. 남편은 평생 자기 외모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다.
거울도 잘 안 봤다. 그런 사람이 염색을 한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또 모른 척했다. 며칠 뒤 남편은 새 셔츠를 사왔다. 체크무늬 셔츠였다. 백화점에서 샀다고 했다. 가격표를 보니 8만 원이었다. 평생 마트에서 10,000원짜리 셔츠만 사 입던 사람이.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다. 남편이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이었다.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식사할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갔다. 예전엔 휴대폰을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다녔는데 누구랑 그렇게 문자하냐? 내가 묻자 남편은 화면을 끄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단톡방 있어.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있었다. 손이 떨렸다. 들여다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40년을 함께한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본다는 게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은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다. 60 넘은 사람이 향수를. 처음엔 냄새가 이상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남편에게서 난 적 없는 냄새였다. 향수 샀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화점에서 사줘서. 누가? 친구가. 친구가 향수를 사준다고. 말이 안 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려웠다. 진실을 알게 될까봐.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나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40년 동안 내가 뭘 못해줬길래. 남편은 왜 변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신만 커져갔다.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그날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다. 의사는 연골이 닳았다고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 남편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식탁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자기,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집에 와. 당신 자리 늘 비워놨어. 발신자 이름은 순자였다. 순자.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여자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짧은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는 여자. 나보다 67살쯤 어려 보였다. 남편이랑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다. 2층에 사세요? 네, 503호요. 그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냥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뜬 메시지는 달랐다. 자기라는 호칭. 우리 집. 당신 자리. 이건 이웃 사이의 말이 아니었다. 연인의 말투였다. 손이 떨렸다. 무릎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섰다.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나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남편을 봤다. 40년을 함께한 얼굴.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잤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40년.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이를 낳았고 가난을 견뎠고 함께 늙어갔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자기라는 말을 듣고 있다. 다른 여자의 집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고. 남편이 나간 후 나는 5층으로 올라갔다. 503호.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당신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소리가 들렸다. TV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안에 남편도 있을까?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다. 남편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자식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휴대폰을 들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사흘 뒤 기회가 왔다. 남편이 저녁 6시에 외출한다고 했다. 어디가? 친구 만나. 똑같은 대답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남편은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10초를 세고 뒤따라 나갔다.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마스크를 썼다.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게.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숨이 찼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 5동 쪽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5동. 503호가 있는 곳. 남편은 5동 입구로 들어갔다. 나도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복도 구석에 숨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남편이 탔다. 버튼을 눌렀다. 5층. 역시 나였다. 나는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먼저 5층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 숨어서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다. 503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았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 여자가 나왔다. 순자였다. 짧은 파마 머리, 진한 화장. 그녀는 웃고 있었다. 남편도 웃었다.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부드럽고 다정한 얼굴. 순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안으로 끌어당겼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웃으며 편안하게 마치 자기 집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503호 앞으로 걸어갔다. 문에 귀를 댔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보, 이거 맛있어. 먹어봐. 여자가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다. 나는 몸이 굳었다. 여보. 그건 내가 남편에게 부르는 호칭이었다. 40년 동안 내가 불러온 이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 열어야 하나?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 하지만 손이 떨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무서웠다.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차라리 보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나는 손을 뗐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복도 한가운데.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아팠지만 눈물이 더 아팠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누군가 내렸다. 나를 봤다.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남자가 부축해줬다. 천천히 하세요. 나는 겨우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욕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십시에 들어왔다. 다녀왔어. 평온한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다. 웃는 남편. 팔짱을 끼는 순자. 여보라는 목소리. 40년. 우리의 40년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저 살림을 돌보는 사람? 밥을 차려주는 사람? 아이를 키우는 사람? 남편에게 나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순자 씨 알아?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알긴 아나 봐. 어떻게 아는 사이야? 남편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잖아. 그냥 아는 사이가 집에 놀러가? 남편의 눈이 흔들렸다. 뭘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어제 503호 갔잖아. 나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다. 남편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내가 물었다. 3년. 남편의 대답에 나는 비틀거렸다. 3년. 3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왜? 왜냐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평생 소리를 지른 적 없는 내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당신이 날 여자로 안 봐줘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 당신은 날 남편으로만 봤어. 남자로는 안 봤잖아.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여자는 나를 아직 남자로 대해줬어. 나를 필요로 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앞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내 인생을 부정했다. 내가 당신을 여자로 안 봤다고. 내가 40년 동안 뭘 했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지.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눈물이 났다. 나는 당신 밥을 차리고 옷을 빨고 집을 지키면서 당신을 사랑했어. 그게 내 방식이었어. 사랑? 남편이 비웃었다.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다. 당신도 안 했잖아. 내가 말했다. 우린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그래, 나도 안 했어. 그게 문제야. 우린 너무 오래 참았어. 감정을 숨기고 말을 아끼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 우린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됐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같이 사는 사람. 40년이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럼 그 여자는 뭔데? 나는 물었다. 그 여자는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날 웃게 해줬어. 내 말을 들어줬어. 나를 남자로 봐줬어. 나는? 당신은 날 아빠로 남편으로만 봤어. 그게 다야. 나는 주저앉았다. 소파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4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걸까?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었단 말인가?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 하지만 나는 매일 당신을 사랑했어.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당신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겨울에 내복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게 다 사랑이었어. 내 방식의 사랑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알아. 고마워.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부족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40년이 부족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당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었어야 했어.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희생했어. 그게 문제야. 희생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그럼 당신은 행복했어? 그 여자랑?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 옆에선 내가 나였어.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남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이혼해줘. 남편이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이혼하자. 우린 이미 끝났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40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말하는 목소리가. 당신 미쳤어? 아니, 정신 차렸어. 우린 너무 오래 억지로 살았어. 이제 그만하자.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40년을 함께한 얼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좋아. 이혼해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기억이 안 나.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귓가에서 울렸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잤다. 우리는 그날부터 따로 잤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며칠 뒤 나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3년 전부터.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통장을 내밀었다. 남편은 한눈에 알아봤다. 얼굴이 굳었다. 그게 50만 원씩 어디에 쓴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학원비. 누구 학원비? 순자 씨 아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순자 씨가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어해서 도와줬어. 도와줬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도와주는 거야? 남의 자식 학원비를 3년 동안? 계산기를 두드렸다. 50만 원 곱하기 36개월. 1,800만 원. 나는 숨이 막혔다. 1,800만 원을 남의 자식한테 썼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나는 통장을 집어던졌다.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알아? 내가 허리 아파도 참고 무릎 아파도 참고 이래서 모은 돈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당신 자식들도 있잖아. 당신 손주들도 있잖아. 그 애들한텐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남의 자식 학원비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또 뭐가 있어? 이것만은 아니겠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선물도 좀 사줬어. 얼마나? 한 달에 한 번씩? 옷이나 가방이나 얼마나 썼냐고. 백화점 상품권으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는 다시 계산했다. 30만 원 곱하기 36개월. 1,080만 원. 합치면 2,880만 원. 거의 3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썼다.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기가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정말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쁜 사람이야.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이 통장 비밀번호 바꿀 거야. 당신 더 이상 못 써. 알았어.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왜? 너 아빠 얘기 좀 해야겠다. 다음 날 아들과 딸이 집에 왔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빠의 바람, 순자라는 여자, 빠져나간 돈.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딸이 울었다.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들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엄마,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503호에 들어가는 거. 아들은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다. 곧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면서 모은 돈을 남의 여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딸도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저 어떻게 해요? 저 아빠 딸인데 지금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질타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렇게 가족이 무너지는구나. 4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사실 나 예전에도 알았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 아빠가 그 여자랑 만나는 거. 작년에 우연히 봤어. 그때 아빠한테 말했어. 그만하라고. 아빠가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했어. 근데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알고도 엄마한테 말 안 한 거야?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아파할까봐 아파하긴 내가 지금 안 아파?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딸도 말했다. 엄마, 나도 사실 너도 오빠한테 들었어. 작년에. 근데 말 안 했어. 엄마가 알면 가정이 깨질까봐. 나는 웃음이 났다. 허탈한 웃음. 가정을 지키려고? 이미 가정은 깨졌어. 너희 아버지가 깼어. 3년 전에 이미 깨진 거야. 나만 몰랐어. 온 가족이 나만 빼놓고 다 알고 있었던 거네. 엄마가. 나는 손을 저었다. 오늘은 집에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아들과 딸은 망설였지만 결국 나갔다. 집에 나와 남편만 남았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자식들까지 나를 속였다. 날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그게 정말 날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그냥 편한 걸 택한 거였을까? 진실을 말하면 곤란해지니까 모른 척한 거 아닐까? 나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번호는 남편 휴대폰에서 찾았다. 저장된 이름은 이순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3번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순자 씨? 네, 누구세요? 나 503호 윗집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아시죠?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네. 한번 만나요. 얘기 좀 해요. 다음 날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 카페에서 만났다. 순자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나이가 보였다. 예수는 넘어 보였다. 나보다 몇 살 어린 정도였다. 앉으세요. 나는 말했다. 순자가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 남편이랑 얼마나 됐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3년요. 왜 우리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 나는 비웃었다. 유부남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 10년 전에 죽었어요.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왔어요. 저한테. 외롭다고. 당신이 자기를 안 봐준다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당신이 봐준 거예요? 남의 남편을?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외로웠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내가 말했다. 40년 동안 말 없는 남편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고. 근데 당신은 뭔데요? 뭐가 특별해서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갔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끝이에요. 알았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작았다. 집에 돌아왔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순자 만났어. 내가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한텐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끝이야. 알았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40년 동안 모은 사진들이 있었다. 결혼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사진 속에서만 그랬다. 현실은 달랐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찢었다. 눈물을 흘리며 40년의 추억을 찢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다. 새로운 인생을.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고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했다. 아파트는 반씩 나누기로 했다. 남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혼을 원했는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가 남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남은 인생이라도 진짜로 살고 싶어.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40년 동안 혼자 살았어. 당신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진짜로 함께한 적은 없었어. 남편은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나도 지겨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남편도 찍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다. 허무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미 우리의 결혼은 끝나 있었다. 서류는 그걸 확인했을 뿐이었다. 남편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개인 물건들. 현관문 앞에 섰다. 그럼 나갈게. 가. 남편은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배신당하는 것보다 혼자인 게 나았다. 외로움보다 거짓말이 더 무서웠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괜찮아? 응. 정말? 응. 괜찮아. 아들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딸도 찾아왔다. 손주를 데리고 왔다. 할머니, 5살 손주가 안겼다. 따뜻했다. 이것만으로도 살 이유는 충분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딸이 물었다.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살 거야.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셨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책을 읽었다. 방해받지 않았다. 산책을 나갔다. 마음 편했다. 친구들을 만났다. 다들 내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이혼을?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순자를 마주쳤다. 어색했다. 순자는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저 그 사람이랑도 끝났어요. 순자가 말했다. 이혼하신 거 알고 저도 연락 끊었어요. 그래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미워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었다. 머리도 희끗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69. 늦은 나이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살 날이 남았다. 그날들을 나를 위해 쓰고 싶었다.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오늘도 나는 혼자 밥을 먹는다.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는다. 혼자 먹으니 편하다. TV를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 책을 읽는다. 밤늦게까지 읽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잔다. 혼자 침대를 쓰니 넓다. 외롭냐고? 가끔. 하지만 외로움보다 자유가 좋다. 배신당하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는 오늘도 말한다. 나 자신에게. 잘했다고. 용기 냈다고.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창문을 연다. 봄바람이 들어온다. 따뜻하다. 나는 미소 짓는다. 혼자지만 괜찮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끝을 선택했다.